바다 앞에 선 한 남자. 1597년 9월 15일 새벽. 명량 바다가 고요했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하지만 이 고요함 속에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이순신. 그의 나이 52세. 그의 손에 쥐어진 것은 단 12척의 배. 그가 마주해야 할 것은 330척의 적선. 역사책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순신 명량해전에서 대승을 거두다. 23전 23승. 불패의 신화. 하지만 역사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날 새벽 그의 손이 떨렸다는 것을, 그가 얼마나 두려워했는지를, 그가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다는 것을. 오늘 이 이야기는 영웅 이순신이 아닙니다. 두려워하는 인간 이순신의 이야기입니다. 승리의 함성 뒤에 숨겨진 그의 외로움과 고통. 그리고 그가 진짜 지키고 싶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당신은 깨닫게 될 겁니다. 영웅은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두려워도 물러서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리고 당신의 작은 책임감도 누군가에겐 세상을 구하는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자, 이제 1592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조선이 무너지던 그 순간으로. 1592년 4월 13일. 부산 앞바다에 700척의 배가 나타났습니다. 왜군 15만 8천 명.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조선을 침략한 겁니다. 조선은 준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200년 동안 전쟁이 없었습니다. 군사들은 농사만 지었고 무기는 녹슬어 있었습니다. 부산 진성이 하루 만에 무너졌습니다. 동래성이 함락됐습니다. 성주였던 송상현이 끝까지 싸우다 전사했습니다. 그의 마지막 말이 전해집니다. 싸워서 죽기는 쉽지만 굴복하며 사는 것은 어렵다. 하지만 다른 성들은 달랐습니다. 왜군이 오자 성문을 열고 도망쳤습니다. 20일 만에 한양이 함락됐습니다. 선조 임금은 한양을 버리고 의주로 도망쳤습니다. 백성들은 버려졌습니다. 조선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육지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바다는 달랐습니다. 경상도 해안에서 한 장수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아직 아무도 몰랐습니다. 47세 전라좌수사 이순신. 이순신은 원래 육군 무관이었습니다. 하지만 1591년 전라좌수사로 발령받았습니다. 바다를 한 번도 다뤄본 적 없는 그에게 이상한 명령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순신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즉시 전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남들이 웃었습니다. 200년 동안 전쟁이 없었는데 무슨 준비냐? 이순신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매일 배를 점검했습니다. 군사들을 훈련시켰습니다. 거북선을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1592년 4월 13일 임진왜란이 터졌습니다. 육지는 무너졌지만 이순신의 함대는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5월 4일 이순신은 첫 출전 명령을 받았습니다. 경상우수사 원균과 함께 옥포로 향했습니다. 배 85척, 군사 6,000명. 그의 손이 떨렸을까요? 아마도. 하지만 그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물러서면 뒤에 있는 모든 것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책임. 그것이 이순신을 앞으로 나아가게 했습니다. 5월 7일 옥포 앞바다. 적선 30여 척이 보였습니다. 이순신의 첫 전투.
그는 조심스럽게 접근했습니다. 하객진. 학이 날개를 펼친 것처럼 배를 좌우로 펼쳤습니다. 적을 포위하는 진영. 그리고 일제히 화포를 쏘았습니다. 조선 수군의 주력 무기는 화포였습니다. 멀리서 쏘는 대포. 반면 왜군의 주력은 조총과 칼이었습니다. 가까이 붙어서 싸워야 하는 무기. 이순신은 절대 가까이 붙지 않았습니다. 멀리서 화포로 공격했습니다. 적선 26척을 격파했습니다. 조선의 첫 승리. 하지만 이순신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적을 물리쳤으나 마음이 편치 않다. 아직 갈 길이 멀다. 5월 8일 하포해전. 적선 5척 격파. 5월 29일 사천해전. 적선 13척 격파. 거북선의 첫 출전. 거북선은 앞뒤 좌우 어디서든 공격할 수 있었습니다. 적들은 거북선을 보고 괴물이라 불렀습니다. 6월 2일 당포해전. 적선 21척 격파. 6월 5일 당항포해전. 적선 26척 격파. 육지는 패배했지만 바다는 달랐습니다. 이순신의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싸움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습니다. 1592년 7월 8일 경상도 견내량 앞바다. 적선 73척이 나타났습니다. 왜군 수군 지휘관 와키자카 야스하루. 그는 이순신을 얕잡아 봤습니다. 조선 수군은 육지처럼 쉽게 무너질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순신은 달랐습니다. 그는 미리 계획을 세웠습니다. 먼저 판옥선 5척만 보여줬습니다. 미끼였습니다. 적들이 쫓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순신은 후퇴하기 시작했습니다. 적들은 신이 났습니다. 조선 수군이 도망간다. 그들은 깊이 추격했습니다. 견내량 좁은 해협을 지나 넓은 한산도 바다로 들어왔습니다. 그 순간 이순신이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신호를 보냈습니다. 좌우에 숨어있던 조선 수군이 일제히 나타났습니다. 하객진. 학이 날개를 활짝 편 모양. 적을 완벽하게 포위했습니다. 와키자카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함정에 빠졌다는 것을. 화포가 일제히 불을 뿜었습니다. 거북선이 적선 사이를 누볐습니다. 적선들이 하나둘 불타기 시작했습니다. 와키자카는 겨우 12척의 배로 도망쳤습니다. 61척이 격파됐습니다. 한산도 대첩. 조선 수군의 완벽한 승리. 이순신은 이 전투를 일생일대의 쾌거라고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앞으로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의 예감은 맞았습니다. 1597년 2월 이순신에게 파직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이유는 황당했습니다. 왜군 장수 가토 기요마사를 치라는 명령을 거부했다는 것. 하지만 이순신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적의 함정이라는 것을. 선조 임금은 이순신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순신을 체포하라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압송 도중 고문을 받았습니다. 52세의 노장에게. 그를 대신해 원균이 삼도수 군통제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1597년 7월 칠천량 해전. 원균이 이끄는 조선 수군이 전멸했습니다. 배 150척 중 12척만 살아남았습니다. 군사 1만 명이 전사했습니다. 바다마저 무너졌습니다.
그때 선조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잘못했다는 것을. 8월 3일 이순신을 다시 삼도수 군통제사로 임명했습니다. 하지만 남은 것은 12척의 배뿐이었습니다. 조정에서는 수군을 해체하고 육지로 오라고 명령했습니다. 이순신은 장계를 올렸습니다. 지금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전선이 남아 있습니다. 죽을 힘을 다해 막아 싸운다면 적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원컨대 전선을 안이 버리라 하소서. 선조가 다시 명령했습니다. 경의 뜻대로 하라. 하지만 이순신은 알고 있었습니다. 12척으로 어떻게 적을 막는단 말입니까? 그날 밤 이순신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두렵지 않았을까요? 아마도 두려웠을 겁니다. 1597년 9월 15일 밤 이순신은 장수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병법에 이르기를 반드시 죽고자 하면 살고 반드시 살고자 하면 죽는다 하였소. 또한 한 사람이 길목을 지키면 1000명도 두렵게 할 수 있다 하였소. 장수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이순신도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그는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9월 16일 새벽 명량바다 울돌목 조류가 빠르기로 유명한 곳 133척의 적선이 나타났습니다. 실제로는 330척이었으나 좁은 해협이라 일부만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이순신은 가장 좁은 곳을 지켰습니다. 판옥선을 일렬로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배를 가장 앞에 세웠습니다. 적들이 밀려왔습니다. 화포가 불을 뿜었습니다. 하지만 적은 너무 많았습니다. 배들이 하나둘 후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순신이 소리쳤습니다. 후퇴하는 자는 군법으로 다스리겠다. 그리고 자신의 배를 더욱 앞으로 나아가게 했습니다. 홀로 적의 한가운데로 장수들이 놀랐습니다. 통제사께서 혼자 들어가신다. 그들도 다시 전진했습니다. 그 순간 조류가 바뀌었습니다. 밀물에서 썰물로 적선들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순신은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일제히 화포를 쏘았습니다. 적장 마다시가 전사했습니다. 적선들이 혼란에 빠졌습니다. 31척을 격파했습니다. 나머지는 도망쳤습니다. 12척으로 133척을 물리쳤습니다. 명량해전. 역사상 가장 위대한 해전 중 하나. 하지만 이순신은 그날 밤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다만 두려움뿐이었다. 사람들은 이순신을 영웅이라 불렀습니다. 23전 23승의 불패 신화. 하지만 이순신의 일기를 읽어보면 그는 영웅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두려움과 싸우는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근심스러워 밥맛이 없다. 어머니가 보고 싶다. 이순신에게는 늙은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한 번도 집에 가지 못했습니다. 전쟁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1597년 4월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순신은 장례에도 가지 못했습니다. 압송되어 고문을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들 이회가 대신 장례를 치렀습니다. 이순신은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어머니를 뵙지 못하고 이별하게 되었으니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다. 1598년 10월 셋째 아들 이면이 전사했습니다. 아버지 곁에서 싸우다 죽었습니다. 이순신은 아들의 시신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울지 못했습니다.
군사들 앞에서 눈물을 보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혼자 천막에서 이순신은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영웅. 그것은 얼마나 외로운 이름입니까? 그는 승리할 때마다 무언가를 잃었습니다. 어머니를, 아들을, 건강을, 편안함을.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멈추면 뒤에 있는 모든 것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책임이었습니다. 이것이 이순신이 견뎌낸 것이었습니다. 1598년 12월 16일 임진왜란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었습니다. 왜군이 철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전쟁이 끝나는 겁니다. 이순신도 곧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 묘소에 절을 올리고 죽은 아들을 위해 제사를 지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순신은 마지막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철수하는 왜군을 그냥 보낼 수 없었습니다. 명나라 수군과 함께 노량 바다로 향했습니다. 12월 16일 새벽 적선 500척이 보였습니다. 이순신이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치열한 전투였습니다. 적선 200척을 격파했습니다. 승리였습니다. 임진왜란의 마지막 전투. 그리고 그 순간 총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순신의 가슴에 총알이 박혔습니다. 그는 쓰러졌습니다. 조카 이완이 달려왔습니다. 통제사께서 맞으셨습니다. 이순신이 마지막 힘을 다해 말했습니다. 내가 죽었다는 말을 하지 마라. 전투가 끝나지 않았다. 그리고 숨을 거두었습니다. 53세. 7년간의 전쟁. 23전 23승. 한 번도 지지 않았던 불패의 장군. 하지만 그는 영웅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저 집에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어머니를 만나고 싶었습니다. 아들과 함께 밥을 먹고 싶었습니다. 평범한 하루를 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책임 때문에. 그래서 그는 싸웠습니다. 두려워도 외로워도 지쳐도 끝까지. 그것이 이순신이었습니다. 당신의 책임감. 2026년 1월 서울 어느 작은 아파트. 창가에 햇살이 들어옵니다. 식탁 위에 소박한 저녁 한 끼. 된장찌개, 김치, 밥 한 공기. 혼자 먹는 저녁이지만 외롭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자유롭기 때문입니다. 오늘 무엇을 먹을지 선택할 수 있는 자유. 언제 잠들지 정할 수 있는 자유. 누구를 만날지 결정할 수 있는 자유. 이순신은 이 자유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있습니다. 이순신이 지킨 것은 단순히 조선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진짜 지킨 것은 400년 후 당신이 이 평범한 저녁을 먹을 수 있는 자유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들려드린 겁니다. 당신의 평범한 하루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당신도 누군가의 이순신이 될 수 있습니다. 가족을 위해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것. 친구의 힘든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길에서 누군가를 도와주는 작은 행동. 그것도 책임입니다. 그것도 용기입니다. 영웅은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두려워도 책임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이순신이 그랬던 것처럼. 그리고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일도 평범하지만 소중한 하루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하루를 자유롭게 살아가세요. 당신에게는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이순신이 지켜낸 자유입니다.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마라.
이순신의 마지막 말.